정치마수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조 의원님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리포트 들으셨으니까요. 예. 특검 어떤 입장이신가요, 야당은? 특검이요? 예. 좀 전에 말씀하신 그대로인 것 같고요. 예. 저 개인적으로는 경찰보다는 낫겠지만은 예. 검찰에서 옛날에 노태우 정부 때나 노무현 정부 때 합동 특별수사본부를 예. 구성해가지고 수사했던 것하고 비교하면은 훨씬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그 특검이라는 건 대개 어떤 단일 사건의 핀셋처럼 들어가가지고 하는 거지 이번처럼 뭐 전국에 다 걸쳐 있고 수사 대상이 뭐 잠정적으로 보면 뭐 수십만일 수도 예. 있는 그래서 수사 인력이 그 어마어마한 인력이 투입돼야 되는 그런 사건은 원래가 이게 맞지가 않고 예. 좀 전에 또 이야기도 있었지만은 특검 임명하고 예. 그다음에 검사 수사관 파견받고 사무실 내고 뭐 집기 들이고 자료 조사하고 이러다 보면 벌써 몇 달이 흘러가 버립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또 그리고 대체로 보면은 검찰이 자기 식구 수사를 잘 못하거나 예. 아니면 권력 눈치 보느라고 해서 수사를 부실하게 할 때 특검을 하는 거지. 이런 경우는 통상적인 특검의 취지하고도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죠. 예. 근데 뭐 하려면 좀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바로 특검을 하는 거는 조금 아니다라는 게 이제 당 지도부의 생각 같고 예.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지도부 생각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여쭤보면요. 지금 예. 아까 그 리포트대로 예, 하려면 못할 건 없지만 예. 실효적이지 않다 이 얘기라면 지금 받을 수는 없다 이 얘기인가요? 그게 그 결론 부분이지 않나요? 그렇죠. 뭐에서? 이건 그렇죠. 통상적으로는 검찰 수사 시켜보고 예. 영 제대로 수사 안 하고 질질 끌거나 예. 아니면 수사 결과를 넣어놨는데 정말 뭐 형편없이 내놔가지고 예. 국민들이 도저히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때 특검을 해왔거든요. 그럼 야당 입장은 지금 수사하는 거 지켜보자 이건가요? 가능하면 검찰 수사를 하는 게 맞죠. 근데 지금 검찰은 법이 바뀌어가지고 경찰이 수사하는 게 법적으로 맞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예.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6대 범죄만 남겨놓고 경찰로 다 넘어갔다고 돼 있고 6대 범죄라는 게 그 선거사범이 예. 선거수사라든가 또 뭐 방산수사라든가 예, 중대범죄 또,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뭐 대형 참사 그 공무원 비리, 예. 공직자 비리, 또 부패 수사 이거거든요. 예. 지금 이 사건이 부패 수사고 부패 사건이고 공직자 사건이지 않습니까? 경찰에 좀 넘겨가지고 경찰에 수사하고 있는데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 그 기관의 이름이 예. 반부패 공직 반부패 공직 수사된 거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 6대 그 검찰이 할 수 있게 남아 있는 6대 범죄에 딱 그게 해당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박 의원님 여쭤보겠습니다. 하나하나 같은 질문 드릴게요. 일단 네. 하나 좀 나눠가지고 잘게. 특검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거 당론인가요, 거의? 뭐 일단 박영선 후보가 전격적으로 제안을 예. 했고 거기에 대해서 지도부가 수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 당론적 성격을 예. 띠게 된 것이죠. 예. 특검의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의혹이 있을 때 그 의혹을 좀 더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기구를 구성해서 밝히자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맞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 사안이 특검까지 갈 사안인가? 거기는 일치하시네요, 조 의원님하고 그 이런 부분.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좀 다르죠. 그러니까 조 의원님께서는 특검을 해야 되는데 시기상 안 맞는다라는 예. 말씀이신 거고 저는 이 사안 자체가 특검까지 나설 정도 복잡한 사안인가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좀 있는 거죠. 그 부분에서는 조 의원님도 아까 앞부분에서 이 전체를 훑어야 되는 이런 사안이 특검이 꼭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씀은 비슷하게 그 부분은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러면 박 의원님 또 하나 지금 검찰이 현행법으로도 수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거는 지금 조 의원님 그 얘기한 6대 범죄에 이제 부패 범죄나 공직자 범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예. 가능하고요. 예. 근데 이제 경찰이 우선적으로 수사하면서 검찰이 지금 협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형태로도 수사는 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요. 오늘은 그 예. 두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이 큰 이견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근데 특검 박 의원님은 당론적 어떤 합의가 돼 있는 거라도 박 의원님은 특검 별로 지금 경찰 수사 지켜봐야 된다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조사하는 기구나 예. 또는 조사하는 사람이 그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거나 예. 이럴 경우에 보통 사용하는 수단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특검을 이제 전격적으로 박영선 후보가 주창하신 그 취지와 의도는 저도 충분히 이해가 예. 가죠. 그 정도로 이제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해결해 보겠다, 규명해 보겠다.
자신이 있다 이런 뜻이고 예.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저도 동의하고 예.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건이 그렇게 조사하는 기구 자체를 못 믿고 또는 예. 조사하는 기구가 조사를 못할 정도로 복잡하거나 한 사건인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야당 주장대로 검찰의 수사에 주도권을 줘도 되는 겁니까? 검찰이 지금 이제 경찰하고 협조해서 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도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의 협력 의무가 규정되어 있고요. 예. 그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아주 자세하게 경찰과 검찰이 협력해서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들이 규정이 돼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런 시스템대로 가동이 되고 있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시스템대로 가동되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더 검찰 쪽이 나서야 된다 이 입장이시죠? 계속 야당은. 그러니까 검찰이 예. 수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 논거는 검찰의 수사력 때문이거든요. 예. 그 막강한 수사력 그리고 뛰어난 수사력, 경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수사력.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광범위한 그 범죄 그 혐의가 얽혀 있는 예. 대상도 뭐 그 청와대부터 해서 뭐 국토부, LH, 지자체 뭐 지자체 또 시의원, 예. 그러니까 그 지자체 그 지방의회의원 등 이렇게 그 복잡하고 그리고 자금 추적이 또 이제 기술이 필요하고 예. 이런 데 있어 가지고 짧은 기간 안에 사건의 전모를 밝혀내는 거는 검찰 이상 따라갈 데가 없다. 예. 그렇게 그런 측면에서 검찰에게 수사를 맡기라고 하는 건데 지금 대통령께서는 경찰이 수사해라. 근데 저는 검찰이 협조해라고 그러는데 예. 경찰이 협조하고 있는 게 검사 한 명 파견 받아 가지고 법률 검토해 주는 거 하나. 예. 또 경찰이 그 구속영장, 경찰은 구속영장 그 청구권이 없으니까 검찰에 신청하면은 신청 받아서 검찰이 빨리 법원에 그 영장 받아주라 이거 정도예요. 예. 검찰에게 수사를 맡긴 게 아니고 그 협조라는 건 수사의 본질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이 지금 아무것도 못 하고 손 놓고 있는 셈이죠. 박 의원님 반론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은. 예. 대규모의 수사 인력이 동원이 된다거나 또는 수사할 지역이 굉장히 넓고 또 곳곳에 분포되어 있거나 그럼 옛날에도 경찰력이 많이 동원이 돼서 수사를 했었습니다. 검찰이 사실 그 정도의 조직력, 인력을 갖고 있지 못하거든요, 예. 검찰이. 그래서 그렇게 해왔던 것이고 지금 이제 뭐 검사 한 명 파견돼서 협조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거는 좀 다르죠. 왜냐하면 지검 단위로 이제 부장들이 다 이제 선정이 돼서 예. 그 네트워크를 갖춰서 이제 작업을 하는 식으로 됐고 대검에도 그걸 컨트롤하는 부장이 지목이 예.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협력 관계로 해서 잘 이제 그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경찰 입장에서도 이번 기회에 본인들의 수사 능력 또는 수사 의지를 좀 보여줄 필요가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좀 더 열심히 수사를 할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마 감안하셔서 야당에서도 예.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를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혹시 뭐 다른 얘기를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좀 전에 예. 말씀드린 제가 이제 그 경찰 반부패 공직 수사대라고 그랬는데 정확하게는 경찰의 반부패 경제수사대에서 예. 하는 건데 이게 지금 검찰이 가지고 있는 경제범죄 또 반부패 범죄 수사할 수 있게 돼 있는 걸 굳이 정부가 대통령이 지시까지 하면서 검찰 수사하지 마라 경찰에게 그러니까 야당의 넘겨라. 어떤 그 물밑에 있는 의구심은 예. 어,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없는 거죠. 그렇게 본다는 예. 얘기예요 지금. 예. 뭐- 확실하게 수사할 기관이 있는데 예. 그걸 굳이 배제하면서 이게 그것도 그 경찰도 스스로 수사하는 게 아니라 그 정부의 합조단에서 합동조사단에서 넘겨오면은 수사하겠다는 건데 지금 이번에 어제 발표된 게 보니까 20건 예. 그거 이제 경찰에 넘기겠죠. 예. 그렇진 않고요. 이미 경찰이 압수수색을 다 했고요. 예. 그러니까 수사와 조사가 지금 병행해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예.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경찰 쪽에다가 조사단에서 넘기는 거 거기에만 국한돼서 살펴보겠다는 게 지금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검찰이 확실한 뭐 수사 능력과 뭐 이걸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뭐 아마 검사분들하고 직접 이야기를 나누신 건 아닌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경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본인들의 어떤 존재의 예. 바뀐 제도에 의해서 본인들이 잘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저는 듣고 있고 잘 될 것이라고 알겠습니다. 보입니다. 그럼 일단 경찰 수사를 지금 여당이 지켜보고 뭐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요 지금? 예, 바뀌었는데 수사권을 줬는데도 그 무슨 그 법무차관 예.
이용구 차관 사건이라든가 박원순 시장 뭐 사건이나 이런 거 경찰에 가서 다 뭉개버리고 허지부지되고 한 거 국민들이 봤기 때문에 신뢰를 못하는 거죠. 과거 그런 사례 그런 말씀을 사례 하기 들기 시작하면 시작하면 검찰이 뭉갰던 사건이 더 많을걸요. 아마. 예전에 검찰이 다 수사를 지휘 통제했기 때문에. 예. 그 팩트를 증명할 수 없는 논쟁은 약간 줄이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 좀 구체적인 얘기.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국회의원 전수조사하자 여당 얘기인데요. 하자는 입장이시죠? 저희는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국민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걱정, 네. 우려는 LH 직원들만 했겠느냐도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개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부처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정치인에 대해서도 좀 조사를 해서 이번 기회에 지속적으로 재발하고 있는 그 불법적인 투기 이런 것들 좀 근절할 수 있는 좀 토대를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에서 300명 국회의원에 대한 전수조사 충분히 가능하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야당은 입장이 정확히 뭔가요? 전수조사에 대해. 저도 뭐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심을 받는 또 잠재적 범죄 의심받는 사람들은 그 정보에 접근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정책 결정하는 최종 결정하는 청와대 예. 그리고 주무부처인 국토부 지원들 그리고 LH 예. 그리고 그 일을 집행하는 그 지자체의 예. 지자체장과 공직 공무원들 또 그 지역의 예. 그 지방 의원들이 특히 이제 당정 협의를 하는 국회의원들도 당정 협의를 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여당 의원들과 그 보좌진들이 그 정보에 접근돼 있는 거지 야당은 뭐 그런 거 가지고 여당하고 정부하고 협의하는 거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건요. 뭐 예. 지금 무슨 말씀하시냐는데 이렇게 제3자 입장에서 보면 그러실 있겠죠. 정보가 아무래도 여당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예. 국민적 입장에서 아니 이 떳떳하고 이렇게 공분이 있으면 예. 뭐 이 300명 하자는데 그 하지 뭘 그렇게 그 뭐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예, 하자는 거죠. 예. 하지 말자는 건 하긴 아닙니다. 하자는 하자는 예. 건데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데 예. 이 불은 안 끄고 불은 막 타고 있는데 엉뚱한 데 가서 여기 혹시 불 난 거 아니야? 찾아보자고 하면서 그게 전형적으로 물타기죠. 국민들은 지금 당장 드러나 있는 사건 그리고 의심하고 있는 사건부터 빨리 파헤쳐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수사 주체도 검찰한테 안 맡기고 경찰에 맡기고 정부가 하나마나한 조사해가지고 뻔한 결과 발표하면서 며칠 보내버리고 그 사이에 정교인멸 다 되고 도망갈 사람 도망가버리고 도망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숨길 거 다 숨기고 감출 거 다 감추고 입 맞출 거 다 입 맞추고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그거나 제대로 안 하면서 그 관계없는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야당 의원들까지 묶어가지고 300명 조사하자고 그렇게 하면 그 진정성이 그러니까 진짜 진정성이 있다면 그 정부에 접근한 의원들 당신네 의원들부터 조사해라 이 말이지 우리는 할 필요 없다 안 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예.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 당이 제안한 게 뭐 야당만 하자 네. 이런 게 아니거든요. 네. 다 하자는 거였고 다 하자는 거면 그럼 다 하자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건데 꼭 거기에다 이제 어떻게 보면 사족이라고 할 수도 있는 너희부터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안 한다. 예. 뭐 이렇게 붙이시니까 이제 그게 글쎄 오히려 요 좀 부분에 안타까운 대해서 거죠. 예. 예. 그 부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뭐 철저히 뭐 해라 하는 동시에 예. 우리도 하겠다 하고 나서면 좀 이렇게 그래도 또 속풀이가 될 것 같은데. 아니, 그 국민들이 솔직히 지금 말씀드리면 예. 오히려 야당에서 이럴 때는 더 적극적으로 글쎄요. 방금 말씀하신 하자 대로 너희도 의혹이- 해라 뭐 이렇게 다 하면 될 예. 것 같은데 약간 의혹이 빼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게 약간 보기가 예. 그러면 이제 정부 여당이 힘을 쏟아야 되는 초점, 관심사를 직접적으로 사건이 터지고 있는 데서 이쪽으로 옮기니까 문제인 거죠. 그러면 이쪽은 안 그래도 지금 필요하지 않은 정부 뭐 이렇게 전수조사니 해서 그 14,000명이나 조사해가지고 겨우 7건 밝혀내면서 시간 다 끌어버리고 검찰 수사하면 금방 밝혀질 걸 또 경찰에게 넘겨가지고 한참 시간 끌고 아니, 근데- 이러면서 제대로 수사를 사건 규명을 안 하면서 어떻게든 이걸 그 지방선거의 피해를 덜 주려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이리 덮고 저리 덮고 하는 그 전략 그 책략 중에 하나로서 이런 걸 자꾸 제시한다고 아니, 근데- 보니까 말려들 필요는 없다는 생각인 거지 하자는 겁니다 저희도. 아니 근데 제가 이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통 이럴 때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당이 더 정보의 접근성이 높고 그래서 부정이나 부패가 있으면 여당이 더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럴 때 보통 야당은 우리가 먼저 할 테니까 너희들도 해라고 하면서 어떻게든 여당을 하게 만듭니다. 근데 지금 여당이 다 하자라고 하는데 야당은 보통 야당의 모습과는 달리 여러 가지 이유를 댄다는 거죠. 일단 그게 좀 아쉽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검찰이 수사하면 금방 끝낼 건데 검찰의 수사 기법이나 경찰의 수사 기법이나 다른 게 없어요. 뭐
그런데 뭐 검찰이 하면 금방 끝나고 경찰이 하면은 뭐 오래 걸리거나 안 되거나라고 자꾸 이제 말씀하시는 게 저는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건데요. 그건 아마 두고 보면 이제 그렇게 나올 거고 예. 저희가 주장하는 거는 지금 사건이 국민들이 들여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사건이 터졌지 않습니까? 일단 LH에서 터졌고 예. 국토부에서 있을 가능성이 있고 청와대도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고 그럼 이거를 빨리 하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계속 미루고 있으면서 아니, 미룬 우리가 적이- 주장하는 거는 미룬 우리가 적이 주장하는 없어요. 거는 그거를 제대로 해라. 예. 그거 하게 놔두고 지금 전수조사도 같이 시작해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아예? 미룬 적이 없고 말씀드렸던 대로 경찰이 이미 LH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대대적으로 했고요. 계속 수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거를 미루거나 또는 그거 하지 말고 국회의원 전수조사하자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말은 안 하지만 초점을 그쪽으로 옮겨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까지도 수없이 반복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뿐이지 예. 하자는 건 전혀 하긴- 이견이 없습니다. 하긴 그런 오해가 하시는 없으시기 건가요? 바랍니다. 예. 하기는 이 내일이라도- 사건을 예. 이그 불거졌고 선호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하긴 하시는 건가요? 불거졌고 터져 있는 사건을 제대로만 수사하고 이거 국민들 다음에? 그러니까 국민들 의혹이 없도록만 한다면은 예. 저는 뭐 동시에 하도 아무 상관없다고 봅니다. 예. 예. 지금이라도 당장 그건 저는 그렇게 다른 생각합니다. 거 예, 합의해서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예, 이거 근데 전수조사. 정부 여당이 하는 거 보면 도저히 신뢰가 안 가는 거죠. 아니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증거 인멸을 한다, 말을 맞춘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국회의원들도 사실은 필요하다면 그런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그런 일을 안 할 것이다라고 믿을 수는 없을 테니까. 그렇다면 전수조사 어차피 하실 거면 좀 같이 이쪽은 이쪽대로 진행되게 하고 같이 좀 빨리 하면 안 되나요? 그럴 수도 있죠. 예. 근데 이건 제대로 하라는 거죠.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는 보면 좀 전에 그 정부 그 조사 그 하나마나 뻔한 거다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기어이 하면서 결과는 0.2%를 조사했는데도 13건이 나왔는데 전수조사를 100% 조사하고도 7건밖에 못 조사 찾아내는 그런 조사를 왜 합니까? 하는 게 그게 뻔히 보이잖아요. 근데 아까 저도 조 의원님하고 박 의원님 둘 다 뭐 지금 특검이 별로 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래서 객관적인 상황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야당에 일단 제가 받는 느낌은 뭐냐면 느낌이 뭐냐면 그 예. 느낌이라는 게 어떤 팩트 상관없습니다. 뭐냐면 특검도 하자 그러면 아 좋은데 뭐 이렇게 약간 말을 끌듯이 하면서 니들은 이렇게 하지 않느냐. 그리고 전수조사를 하는데 아 그것도 좋은데 이거는 이렇게 하니까 약간 엉덩이 빼는 듯한 느낌을 준다. 왜 그런 전술적으로 약간 전혀 그런 거 예. 없습니다. 예. 전혀 그런 거 예, 없고요. 예.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특검 좋다. 경찰보다는 특검이 나은데 예. 검찰이 훨씬 더 검찰에서 합동수사본부로 만들면 특검보다도 훨씬 더 빨리 잘할 거다라고 말씀드린 예. 거지 특검을 안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근데 지금 특검도 안 하고 경찰을 이제 대통령이 지명해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있는 상황이고 그 의원들 조사도 마찬가지고 예. 이 사건 자체만 제대로 조사되면은 바로 해도 저는 아무 상관없다고 봅니다. 같이 해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동시에 지금 같이. 예. 그러니까 내일이라도 합의되면 바로 저쪽 제대로 하라고 비판을 하시겠지만 여기도 당장 시작할 수도 있다는 말씀으로 해석해야 되는 건가요? 같이. 그것만 제대로 하면 피하고 덮고 이렇게만 안 하면은 예. 바로 해도 저는 아무 상관없다고 봅니다. 예. 내일이라도 바로 해도 된다고 예,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여당 좀 여쭤볼게요. 서울시장 선거 지금 불리해진 거 맞죠? 객관적으로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실질적으로 뭐 솔직하게 말씀드릴 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여론 지형이 좀 나빠진 건 사실인 그렇죠? 것 같습니다. 예.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접어들었다는 분석을 하는 분들도 있던데 야당 쪽에서는요, 물론. 이건 뭐 100% 게임 끝났다 이렇게도 평가하시던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보진 아, 않습니다. 그렇게 보- 예. 지금 이제 정부의 조사, 그다음에 수사 과정, 그다음에 그 결과 여기에 따라서 많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수사나 조사를 하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예, 거예요. 예. 그런 과정, 결과가 분명히 반전의 기회를 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결과가 반전에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수사가 제대로 돼서 예를 들어서 대규모의 어떤 그 투기가 적발되는 게 반전의 계기가 되나요? 아니면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좀 적은 게 도움이 되나요? 결과적으로. 뭐 그 제 생각에는 예. 뭐 막연한 신뢰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국회의원들 전수조사를 하더라도 예. 저희 당의 경우에는 뭐 이미 좀 논란이 되는 의원들도 있긴 예. 있지만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거다. 국회의원 이렇게, 전수조사 해봐도. 이런 예. 믿음이 좀 있고요. 예. 뭐 기타 등등 수사 결과에 있어서도 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좀 나쁘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결과가 좀 좋은 시그널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좀 기대가 좀 있는 거고요. 예.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것이 이제 그 재발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 도입과 보완입니다. 예.
그런 것을 통해서도 좀 국민분들의 마음을 좀 돌릴 수 있는 기회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서울시장 선거 판세는 추세선으로 뒤집혔다고 완전히 확신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저는 확신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조금의 이제 그 변동은 있죠. 예. 지금까지 여당이 어쨌든 결과적으로 유리하다고 봤던 이 구도는 조금 변동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는 저는 판단하지 않고, 그리고 한 달은 굉장히 깁니다. 선거에 있어서 한 달은 굉장히 길고 국민들의 마음이 하루 사이에도 바뀔 수가 예.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건을 청와대 대통령과 이 정부 여당이 어떻게 다루느냐가 이제 관건인데, 지금처럼 이렇게 다루면은 여당은 계속 악재가 되고 야당에는 호재가 되죠.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용서를 받고 그래 됐다, 그리고 이거는 용서하고 투표는 제대로 할게라고 그 사면을 받으려면은 엄정하게 확실하게 진정성을 가지고 규명 의지를 가지고 누가 봐도 저렇게 되면 감출 수 없이 제대로 수사돼야 될 거야, 그리고 결과 나온 거 보고도 제대로 했네, 이렇게 이 루트를 쫓아가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누가 봐도 이거 부담스러운 건 이해되지만 부담스러울수록 빨리 그래서 제가 빨리 말씀드린 검찰이 어떻게 보면 여당에 도움될 수 있는 게 선거 전에 빨리 이걸 결론을 내려버리면 그 농담을 하려고 그랬는데 속 시원하게 조 의원님 돼버리면 말씀대로 수사 제대로 하면 야당이 불리하네요. 지금 선거에는. 불리하지는 않겠지만 이 사안 자체가 예. 어쨌든 여당에 유리한 사안은 아니니까. 예. 근데 여당으로서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죠. 예. 야당 얘기 좀 여쭤볼게요. 예. 오세훈 후보가 상승하는 건 맞죠? 확 올라오는 거. 예. 조 의원님 개인적인 견해부터 전망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오세훈 후보 유리해졌습니까? 안 후보보다 단일화 과정에서? 유리해지고 있습니다. 예. 예. 자신이 있으신가요? 당으로서는? 제 개인 의견으로는 우리 승산이 높아진 것 같아요. 예? 승산이. 아, 예. 그러니까 원래 시작할 때는 당내 경선도 나경원 후보가 될 거다라고 예. 봤었고, 그리고 이제 단일화 경선은 또 안철수 후보가 유리하다고 봤었고, 본선에 가면 또 민주당이 유리하다고 봤는데 지금 그거부터 가설부터 깨져버렸어요. 예. 그 오세훈 후보가 그냥 이겨버렸습니다. 그리고 단일화 경선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오세훈 후보가 상당히 승산이 높아져서 두 번째 가설도 깨질 가능성이 있고, 그래가지고 만약에 오세훈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되면 본선의 가설도 깨져서 우리 당이 이길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 그래 되면 진짜 드라마틱하게 되는 거죠. 극적인 이 선구전이 펼쳐지고, 그건 내년 선거에도 우리 야당 범야권의 큰 동력이나 에너지로 불이 붙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 의원님 보시기에는 지금 야당이 더 지금으로서는 어떤 단일화 과정에 역동성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오세훈 후보 지금 치고 올라오고. 뭐 실제로 오세훈 후보가 예상과 다르게 나경원 후보를 꺾으면서 오세훈 후보가 탄력을 받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아마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의 단일화가 얼마나 아름답게 이루어지느냐, 또 잘 이루어지느냐, 단일화가 이루어진 후에 특별한 잡음이라든지 분란이 없느냐, 이런 변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단일화 무난하게 안 될 걸로 좀 보시는 것 같아요. 워낙 두 후보가 붙어 있더라고요.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럴 때는 사실 단일화 과정에서 진 분이 흔쾌히 승복하기가 좀 어려운 경향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전망을 여쭤보는 건데 오세훈 후보가 어떤 단일화에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아니면 그러니까 추세라는 것을 보통 선거에 나온 사람들은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어떤 현재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성, 움직이는 그 모습을 보는 건데, 아까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세훈 후보 측이 탄력을 받아서 좀 추세가 좋은 모습인 건 맞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의 상황은 안철수 후보가 좀 유리하지만 며칠 후에는 좀 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워낙 박빙이라서 덜컥거릴 것이다. 그 부분의 전망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통상적으로는 그렇죠. 이 경쟁이 치열하면은 합의도 잘 안 되고 또 단일화가 깨질 수도 있고, 되더라도 나중에 이게 시너지가 안 생길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당은 당대로 굉장히 그 부분을 애를 많이 쓰고 있고 배려를 많이 하고 있고, 오세훈 후보도 단일화 이 협상에 특히 이제 그 제일 민감한 여론조사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안철수 후보 측의 그 제안을 거의 뭐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어떻게 보면 광폭 결정을 하는 게 그 이유까지도 자신감도 있어 보이고 그 이유까지도 생각하는 것 같고, 자신감이 부쩍 붙은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런 걸 기꺼이 양보하는 거 보면은
첫째는 자신감, 두 번째는 되든 안 되든 간에 어쨌든 같이 시너지를 이루어야 된다. 예. 그 점에서는 내가 이렇게 던지는 게 낫겠다 하는 그런 양보심도 또 있는 것 같고요. 예. 내가 안 되더라도 어쨌든 이 그 큰 틀의 이 단일화는 잘 되도록 해야 된다. 그 점에서는 이렇게 내가 선택하는 게 그 틀을 유지하는 데 도움 되겠다는 판단도 있는 것 같고요. 예. 아까 그 질문을 잠깐 드리다갔는데 박 의원님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변창흠 장관 경질론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뭐 어제 이제 정세균 총리님도 말씀을 좀 하셨고요. 그다음에 오늘 그 국토위에 출석한 변 장관 스스로가 예.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그 투기 의심 사례로 20건이 적발이 됐고 그중에 11건이 이제 변 장관이 사장으로 재임했던 시기에 발생한 것이라서 책임을 지긴 져야 되겠죠. 예. 예. 근데 시기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겁니다. 어느 시기나 정도로 상황이나. 어느 게 적당하다고 보세요? 글쎄요,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감안해야 되는데요. 어제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사 대책, 예. 부동산 대책이 좀 자리를 잡는다든지 아니면 예. 적어도 뭐 좀 운을 뗀다든지 하는 것들의 중요성 이런 예. 것들도 좀 감안하면서 전체적으로 고려하고 판단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사 대책이 공급 대책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신뢰를 잃은 장관에게 저걸 맡길 수 있냐 뭐 그 주장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주장도 있는 반면에 또 이사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예. 또 변창흠 장관의 어떤 그 개인적인 능력에 기반한 부분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SH와 LH 사장을 거치면서 네. 개발을 할 수 있는 적재적소를 잘 발견해내고 또 그 장소에 가장 적합한 개발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선정하는데 좀 많은 이제 역할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하여튼 그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야당은 장관 경질론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히 입장이 뭐 경질하라는 건가요? 아니면 당연하죠. 임명하지 말라는 이야기부터 했잖아요, 저희는. 예, 예, 이분 예. 임명하면 안 됩니다라고 예. 이야기했는데 기어이 임명하시는 거 보고 제가 이 자리에서도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임명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변창흠 리스크는 시작된다라고 제가 아마 그 공개적으로 몇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그게 그대로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보니까 좀 전에 자막에도 나왔지만은 물러나긴 물러나는데 결정에 따르겠다고 변인 장관이 예. 이야기를 해요. 이건 스스로 물러나는 거하고 좀 다른 것 같고 대통령께서 마음을 정해주시면 따르겠다는 예.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예. 그러니까 아까 대통령에 부담 안 되고 여당에 부담 안 되기 위해서 내가 위에서 결정이 없더라도 내가 그냥 기꺼이 옷 벗겠다 이건 예. 아닌 것 같고 예. 여전히 미래는 갖고 계신 거 아니에요? 예. 저도 어쨌든 변창흠 장관이 어떻게든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예. 하고요. 예. 변창흠 장관도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 관련된 정책의 집행이나 이런 부분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정부가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해줘라 이렇게 아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여당의 얘기는 지금 뭐 본인이 있고 싶어서 있는 건 아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 부동산 대책이나 이런 걸 좀 어떤 탄력을 붙이고 나가는 것이 맞는지 본인으로서 책임을 어느 것이 책임을 지는지 뭐 이걸 고민하고 있다 뭐 이런 뜻 같은데요. 그 예. 부분도 본인도 그렇고 대통령이나 이 예. 여권도 그렇고는 불필요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예. 저는 예. 이분이 뭐 이렇게 뭐 저기 개발 계획 뭐 확실한 게 있다, 뭐 신도시 계획 확실한 게 예. 있다고 그랬을 때 저건 대안이 아니다. 지금 이게 불 붙어 있는 부동산 대란을 끌 수 있는 대안이 아닌데 뭐 꿀단지라도 있는 것처럼 정부가 변 장관이 대단한 뭐 솔루션 해결책을 예. 갖고 있는 해결사인 것처럼 하는데 저 이야기하는 거 보면 저래 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는 게 저 판단이었거든요. 특히 신도시만 하더라도 지금까지 신도시가 이 서울, 강남과 서울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런 과열된 부동산 수요를 그쪽으로 못 가져갑니다. 그쪽에서 만들어 온 주택 모델이라는 게 불이 붙어 있는 이 수요자들의 그 수요를 못 끌어들이는 그 때문에 예. 결과적으로 신도시는 서울 사람들 끌어간 게 아니라 지방 사람들 다 끌어와 그 버렸어요. 변창흠 장관의 경질론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견이 어떤 부분에 있는지 확인했으니까요. 제가 마지막으로 시간 한다는데 하나 여쭤. 조 의원님부터 짧게 좀 이번 사태에 대한 경제적 이득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3기 신도시 계획 자체를 무산시키고 어떤 불이익을 줘야 된다. 이런 주장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좀 짧게 정리해 주세요. 통상적으로는 그게 무리한 선택이죠. 예. 큰 발표를 여행사업을 발표해놓고 뒤집는 건 큰 무리한 건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정대로 신도시 사업을 하더라도 결국은 지방 사람들을 다 빨아들여 가지고 서울에 바로 진출 못하는 예. 지방 사람들이 거쳐가는 정거장 역할만 하지 서울에 있는 수요를 분산시키는 기능을 못할 거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저는 없고 더구나 이렇게 문제가 계획 됐을 바꿀 필요가 때는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바꾸는 것도 저는 뭐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이 정책 자체가 그다지 그렇게 좋은 정책이고 우리가 기대하는 정책 그 효과를 못 거둘 거란 측면. 두 번째는 이 난리가 벌어져 가지고
저항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걸 돌파해서 그걸 강행하기가 정부로서는 굉장히 부담이 될 거라는 거. 두 개 생각이 때문에. 어떠세요? 3기 신도시 계획 자체를 바꿔야 된다. 예. 택지를 공급하고 그 택지에 이제 주택을 지어서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 기존의 이제 주거지를 재개발하거나 재건축하는 것보다 이전 수요를 줄이면서 예. 효과적으로 주거를 공급하는 방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가 동의하고요. 예. 제가 알기로는 야당 쪽에서도 그래서 그런 얘기들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었던 것으로 예.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어렵게 신도시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와서 그것을 무로 돌린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지나친 것 같고요. 예.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예.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이 돼야 될 것 같다고 예.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두 분 모실 때는 지금 가장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부분이 지금 이 부당이익, 투기를 통해서 투자한 사람들의 어떤 경제적 이득을 어떻게 뺐느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